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류하고 있는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걸륭제를 만났던 영국인 대사 조지 맥카트니는요, 중국을 보고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낡은 배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늙은 황제인 걸륭제는 가장 아끼는 신하였던 화신에게 점점 더 많은 권력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과 화신의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모든 명령은 화신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했고, 황제의 총애를 받는 동안에 화신은요,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엄청나게 거두어들이고 조정에 관리들이 자신에게 돈을 바치도록 억압했어요. 그래서 중국 땅에는 화신이 썩어빠진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리가 없었어요. 황제가 된 지 60년이 지났을 때 걸륭제는 다섯째 아들인 옹염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어요. 할아버지인 강희제가 60년 동안 재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죠. 옹염이 황제가 되었을 때는요, 아직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치하는 황제라고 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걸륭제는 비록 85세의 노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걸륭제가 89세에 장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경제, 그러니까 옹염의 연호예요. 가경제는요, 당장 화신을 체포하고 재산을 몽땅 압수했어요. 그리고 화신은 자결했어요. 화신이 죽은 지 8년이 지났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어요. 국고는 이미 바닥난 지 오래되었고, 농민들은 부편 관리들의 배를 불리느라고 늘 힘겨운 세금에 시달려야 했어요. 가경제는 화신이 저질러 놓은 그 난장판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애를 썼지만 중국 정부의 조직은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구석구석 부편 관리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경제의 노력은요, 제대로 통하지 않았어요. 청나라 왕조에서 가장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들은 황제가 바로 이 가경제였어요. 그래서 이 가경제는 재위 25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가경제의 뒤를 이은 황제는 도광제라는 사람인데요. 역시 텅 빈 국고를 물려받았어요. 황허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제방을 수리해야 했는데 황실의 음식과 황실의 의복 비용까지 줄여가면서 그 공사비를 지원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아편이었어요. 중국 정부는요, 아편을 법으로 금지한 지 오래됐지만 아편 중독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어요. 해마다 18,000상자의 아편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윌리엄 자딘이라고 하는 영국 상인은 중국의 아편을 몰래 들여오려고 선단 하나를 통째로 샀어요. 아편 밀수선들은 광저우항에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불법이었죠. 왜냐하면 영국인들은 광저우 이외에는 어느 항구를 통해서도 중국과 무역할 수가 없었거든요. 중국의 은화가 영국의 아편 상인들과 다른 나라 해적의 주머니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은화가 심하게 부족하게 되었죠. 도광제의 신하 중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편을 합법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예 우리가 아편을 생산하는 것이 어떨까요? 은화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도광제는 아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가장 믿는 신하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바로 임칙서라는 사람이에요. 임칙서에게 아편 무역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권력을 허락해줬어요. 임칙서는 우선 60명의 중국인 아편 상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영국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무엇이었냐면 지금 광저우항에 정박해 있는 모든 영국배에 실린 아편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중국의 어느 항구를 통해서도 무역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편을 몰래 들어오다가 발각된 영국인은 현장에서 체포하고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영국에 통보한 거죠. 영국 상인들은 배에 실린 아편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모두 2만 개나 되는 상자였어요. 거대한 구덩이를 3개를 파고 거기다가 아편을 쏟아붓게 했어요. 아편이 녹아서 거품을 일으키면서 바다로 쓸려갔죠. 아편이 모두 녹아서 바다에 쓸려가는 데는 3주가 걸렸어요. 런던에서는요,
영국 정부가 이제 중국과 전쟁을 치를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어요. 군함을 보내서 중국의 모든 항구를 강제로 열고 자기들이 팔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팔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중국에는요, 군함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국은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해전에서 단련된 강한 해군이 있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결국에는 중국이 항복했어요. 중국과 영국 대표는요, 난징에서 만나서 조약을 맺었어요. 이 난징 조약은 중국 사람들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불러요. 중국은 영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주어야 했지만 중국은요, 원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은 그들이 바다에 버린 그 아편값으로 21만 달러를 영국에게 물어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영국 상선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5개의 항구를 열어주어야 했어요. 그런데다가 영국 상인들이 중국 땅에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땅까지 내어주어야 했어요. 그런데다가 저 멀리 있는 남쪽 홍콩 섬을 통째로 영국에 넘겨주어야 했어요. 게다가 중국은요, 미국과 프랑스와 똑같은 조약을 맺겠다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중국이 이제는 예전처럼 다른 나라들에게 등을 돌린 채 앉아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중국도 인도처럼 영국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